자, 이번에 볼 내용은 상가감수의 각변환과 규칙성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각공식, 사인 어떤 각과 코사인의 어떤 각을 더했을 때 같아지면은 같으려고 하면 각을 더했을 때 2분의 파이 90도가 되면 됩니다. 이거랑 두 번째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요거는 이제 사인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사인 x의 정의는 r분의 x 좌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 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럼 반지름은 어차피 고정이니까 x 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면은 더했을 때 0됩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 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되면 같아진다. 그 다음에 탄젠트도 똑같은 관계죠. 탄젠트 네모와 탄젠트 세모분의 1도 그런 관계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2 여기 보시면 2, 4, 6, 90까지 전부 다 짝수죠. 그럼 1부터 90까지 짝수 중에 1부터 90까지 중에 짝수가 45개 있죠. 45개 중에 얘는 일단 1입니다. 그 다음 여기 2도와 88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코사인 제곱 2도로 바꿀 수 있나요? 얘랑 코사인 제곱 2도랑 같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얘랑 더하면 1 돼버리죠. 그러면은 45개 중에 얘 하나 빼고 44개가 있죠. 44개 딱 반 자르면 22개, 22개를 더해서 2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22에다가 사인 제곱 90, 1을 더해서 23이 돼야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니은 또 그런 맥락에서 1, 2, 3, 90까지 보이시나요? 일단 항이 총 90개 있죠. 90개 있는데 요 90 빼고 요 앞에 코사인 제곱에 89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뭐랑 같냐면 사인 제곱의 1도와 같죠. 왜? 두 개를 더해서 90도니까.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또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몇 개 있을까요? 이게 지금 1부터 사인 제곱 44까지 그리고 중간에 사인 제곱 다시 코사인이죠. 코사인 제곱 1부터 코사인 제곱 44까지 그리고 코사인 제곱의 45도가 있고 코사인 제곱의 46도부터 코사인 제곱 89가 있고 코사인 제곱 90이 있죠.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이쪽 44개와 이쪽 44개가 짝을 이뤄서 1이 44번 나오겠죠. 거기다가 코사인 제곱 45도면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89가 답이 돼야 되는데 45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자, 디귿도 여각공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89도 보이시나요? 얘는 뭐랑 같냐면 탄젠트 1도분의 1과 같습니다. 89와 1을 더하면 90도가 되죠.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버리죠? 1 돼버립니다. 그래서 1도와 89도, 2도와 88도, 3도와 87도 쭉 가다 보면은 전부 다 1 됩니다. 곱해지면. 그리고 가운데 탄젠트 45도가 남게 되겠죠. 이것도 1입니다. 다 계산하면 1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 돼야 되겠죠.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식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알죠? 사인 제곱 시타와 코사인 제곱 시타를 더하면 1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서부터 유도되는 공식 두 가지가 더 있죠.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시타분의 사인 제곱 시타 얘는 1 되겠죠? 얘는 코사인 제곱 시타분의 1.
그럼 얘는 탄젠트 제곱 시타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제곱 시타에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시타분의 1이 되죠. 요 공식. 요거 하나만 외우고 여기서부터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과생들은 이제 미적분을 가게 되면 이거는 시컨트 제곱 시타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수 있다면 사인 제곱으로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나누면 1 될 겁니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시타면 탄젠트의 역수죠. 그래서 탄젠트 제곱 시타분의 1입니다. 이게 사인 제곱 시타분의 1과 같습니다. 미적 가게 되면은 코시컨트 제곱 시타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게 요 세 개 중에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사인 제곱 분의 1 보이죠? 그 다음에 뭔가 탄젠트가 보입니다. 뭔가 이걸 써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각 공식 기억하죠? 얘는 뭐와 같냐면 탄젠트 제곱 1도분의 1과 같습니다. 89도와 1을 더해서 90도니까. 그러면 얘는 탄젠트 제곱 1분의 1과 같은데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지죠. 사인 제곱분의 1과 탄젠트 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그럼 얘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사인 제곱 시타분의 1과 1에서 탄젠트 제곱 시타분의 1을 빼주게 되면은 1입니다. 이때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으면 됩니다. 1, 1 같죠? 그리고 빼기입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구나. 그럼 그 다음 두 개를 또 더해도 1이겠죠. 쭉 더해서 얘도 지금 23도고 얘가 67도 보이죠? 이 두 개를 더하면 9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제곱 23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두 개씩 짝을 맺으면 총 23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23에서 끝이 나니까. 그래서 답은 23이 되어야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설명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을 첫 단원 삼가함수의 정의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삼가함수의 정의와 그 다음에 각변환 공식 있죠? 각변환 공식. 이걸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딱 그릴 수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원이 있고 내접하는 정 96각형의 각 꼭점의 좌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지금 뭔가요? 여기 x 좌표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삼가함수의 정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인 시타의 정의는 r분의 y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외우면 한계가 생기게 돼요.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반지름 분의 y 좌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코사인 시타의 정의는 반지름 분의 x 좌표. 좌표를 보셔야 됩니다. 좌표. 탄젠트 시타의 정의는 x 좌표분의 y 좌표. 자, 삼가함수의 정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96각형입니다. 그럼 여기다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중심각을 보게 되면 한 바퀴 뺑 돌면 2파이죠. 2파이를 96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48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요거 하나를 시타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타만큼 돌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시타인데 이 점에 x 좌표가 지금 여기 a1, b1 x 좌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a1 되겠죠. a1. 자, 그 다음 요게 요렇게 있는데 2시타, 3시타, 4시타 가겠죠. 그럼 여기 딱 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딱 오게 되면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 지금 시타인데 2분의 파이가 되려고 하면 24를 곱해버리면 되나요? 그 말 뜻은 요 점이 A24라는 소리입니다. 되겠나요? 그럼 요 점은 뭐가 되나요? A
48이 됩니다. 여기 48을 곱해버리게 되면 파이가 되죠. 그 다음 여기는 A7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는 A96이 되고 이해되겠죠? 자, 요거는 또 사용해야 되니까. 자, 이때 여각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여각공식은 더해서 사인의 네모와 코사인의 세모를 더해서 요게 네모와 세모를 더해서 2분의 파이 90도가 되면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걸 원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보세요. 여기 24 바로 앞에 뭐 있나요? 23이 있겠죠. A23 여기를 보게 되면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 봐도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렸을 때 합동인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리면 그죠? 왜 그러냐면 요게 시타일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드릴까요? 자, 요렇게 그려볼까요? 그죠?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A23에 대해서 각도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시초선에서부터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시타겠죠. 그러면 요 동경은 요거는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에 빼기 시타가 될 겁니다. 요게 시타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에 2분의 파이에 빼기 시타 하면은 이 동경의 y 좌표입니다. B23이죠. 그죠? 요거. 근데 요 점의 y 좌표는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그죠?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이랑 합동이에요. 그러면은 이 값은 요 길이와 같은데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시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각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A1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 시타겠죠. 이 X좌표니까. 여기 X좌표니까 그죠? 그 다음에 A23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A23의 제곱은 지금 보시면은 요거죠. 요거. 그죠?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코사인 정의 X 좌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 23시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길이는 요 점의 X 좌표는 요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요 길이. 근데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요 길이와 같습니다. 그죠?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습니다. 그 말 뜻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는 소리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는 소리와 같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 되겠죠. 1. 그죠? 이거 빗변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런 뜻이구나. 이게 A1 제곱과 A23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1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따지면 A2의 제곱과 A2 자 요렇게 A2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A2 그럼 요쪽으로 봐야 되겠죠. A20입니다. 그래서 A2의 제곱과 A22의 제곱을 더해도 1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A의 11의 제곱과 A의 13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1 되겠죠. 왜? 요거 1하고 23 보이시죠? 두 개 더해보세요. 24가 되죠. 2하고 22를 더해도 2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가 돼요. 그럼 11과 13을 더했을 때 24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A의 12의 제곱. A12면 시타를 지금 48분의 파인데 12시타와 같은 겁니다. 그럼 이게 12시타를 곱해주게 되면 요거 4분의 파이죠.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죠. 제곱하면 2분의 1 됩니다. 그러면 요거 다 하면 얼마인가요?
1에서부터 10일까지 요 1이 11번 더해지고 거기다가 2분의 1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쪽 A1부터 A23까지 하나, A25부터 A47까지 하나, 그 다음 A49부터 A71까지 또 하나, 73부터 95까지 또 하나, 총 4개가 생기게 됩니다. 각 4분면에 대해서 4개가 생기고 이때 A1부터 A23까지 23부터 47까지 이 말은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이 점과 이 점은 X좌표가 0이죠. 이거는 0입니다. 얘는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2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4, 46, 답은 48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요 직각 삼각형을 이쪽 1, 4분면에 그리게 되면 여각공식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요쪽으로 요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각도가 2분의 파이의 더하기 시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여각공식이에요. 근데 요 직각삼각형이랑 똑같은 요렇게 요쪽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동경은 요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 더하기 시타 다시 파이 빼기 시타에 대한 공식을 유도할 때는 자, 요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그리게 되면은 파이 더하기 시타가 되겠죠. 그럼 요렇게 그리게 되면 요거는 2분의 3파이 빼기 시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2분의 3파이 더하기 시타. 요쪽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2파이 빼기 시타에 대한 공식들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삼각함수의 각변환 공식들을 다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한번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이쪽으로 직각삼각형 하나, 1, 4분면에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 두 개를 그렸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시타만큼 진행한, 그러니까 여기가 A2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A1 제곱은 코사인 제곱 시타입니다. 아까 앞에와 똑같이. 근데 A25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의 제곱에 25시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요거 제곱이죠. 요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코사인 25 제곱의 25시타는 x좌표입니다. x좌표. x좌표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요 길이. 그죠? 그런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그 말 뜻은 요거 제곱과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또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 제곱과 A25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1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 칸 움직여서 A2가 있으면 이쪽으로도 한 칸 움직여야 되겠죠. A2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2의 제곱과 A26의 제곱을 더해도 1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특징이 1과 25는 24 차이가 나죠. 2와 26도 24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쭉 오다가 그럼 A24의 제곱과 뭐가? 요것과 요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A48의 제곱을 더했을 때 1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요거 다 더하면 24가 됩니다. 그죠? 자, 24. 이런 애가 잘 보세요. A1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A48까지 위에 거 위쪽을 이렇게 다 더하면 1 되는 거예요. 그죠? 24가 되는 거 24가. 그러면 49부터 해서 이렇게 다 더하면 요것도 전체 24가 되겠죠. 그 위쪽 24, 아래쪽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곱하기 1을 해주게 되면은 48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여기서 설명한 이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요 동경과 요 동경의 위치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끝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간에 y는 x에 대해서 이 동경과 이 동경이 대칭인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각 공식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 동경과 A25죠. 그 다음 A47이죠. 대칭이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야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원위에서 유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동경 OP는 기초선 OX에서 출발하여 한 번에 18분의 5파이만큼 회전합니다. 자, K번 회전한 후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시타 K, 동경 OP가 처음으로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횟수를 N이라고 하자. 자, 요 말이 중요하죠. OP가 처음으로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횟수. 자, x가 r, 0일 때 이걸 구하는 겁니다. 아, 요거 보이시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 문제는 이 제곱 형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 끝과 끝에 거 더했을 때 뭐 1 된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잘라서 처음 거 요 앞에 있는 것과 더해서 1 된다든지 여각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였죠. 근데 여기는 지금 1차입니다.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 상가감수의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가감수의 정의.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인 시타의 정의는 어떻게 외워야 되죠? 반지름분의 y 좌표입니다. 좌표로 읽어주셔야 돼요. 코사인 시타는 반지름분의 x 좌표. 탄젠트 시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먼저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기본수에서 보는 일반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쁘게 딱 대칭인 형태, y축,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 이 점과 이 점이 대칭이고 y축에 대해서 이 두 점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y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 또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과 이 점이 대칭, 이 점과 이 점이 대칭,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 이렇게 대칭이 되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삼가감수의 정의를 좌표로 이해를 하셨다면은 잘 보세요. 요 P2하고 P10 보이시나요? 이 점의 y좌표가 대칭입니다. 그러면은 사인의 시타 하면은 P2의 y좌표죠. 그죠? 반지름분의 y좌표입니다. r분의 뭐 이렇게 할까요?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잡아주고 이 점의 좌표를 x10, y10이라고 잡아줄까요? 그러면은 사인 시타의 정의는 r분의 y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의 시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P10은 9시타가 되겠죠? 그죠? 사인의 9시타를 하게 되면은 반지름분의 y좌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와 얘가 지금 부호가 반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사인 값과 이 점에 대한 사인 값을 더하면 0입니다. 이 두 개가 0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점에 대한 y좌표와 이 점에 대한 사인 값 두 개를 더하면 0이겠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해도 0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해도 0이에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y좌표가 0이죠. 0 됩니다. 다 더하게 되면.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도 한번 볼까요? 코사인을 볼 때는 요 P2와 어떻게 적어드릴까요? P2와 그 다음에 요 P5 보이시나요? 이 두 개가 어떤가요? X좌표가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P2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 시타와 이게 반지름분의 X좌표 되겠죠. 그 다음 P5에 대한 코사인 4시타, 이게 반지름분의 X좌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두 개를 더하면 0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 얘와 얘를 더하면 0, 얘와 얘를 더하면 0, 얘와 얘를 더하면 0, 이 두 개를 더하면 0.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만약에 반지름 1로 친다면 다 0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P2와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드릴까요? 이쪽과 이 P7 쪽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가 원점 대칭이죠. 두 개를 더하면 0입니다. 그죠? 그 다음 x좌표를 더해도 0입니다. 그러니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또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다 더하면 0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더하면 0이고 얘와 얘를 더하면 0이고 얘와 얘를 더하면 0이고 이렇게 얘와 얘를 더하면 0, 얘와 얘를 더하면 0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게 일반적인 방식인 겁니다. 두 가지 방식 이해되겠죠? 자,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18분의 5파이만큼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X축, Y축.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대칭이 아닙니다. 그죠? 18분의 5파이, 이거 약 50도죠. 요 약분시키면 50도입니다. 그러면 50도, 100도? 150도? 뭐 200도, 250도, 300도, 350도. 여기 딱 떨어져야 되는데 요 그림처럼. 그죠? 그 다음에 350도에서 400도가 돼버려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림이. 그죠? 그래서 얘는 먼저 뭐부터 파악하셔야 되냐면 18분의 5파이 18분의 5파이가 몇 번, 그죠? 몇 번, n번 돌았다. 여기 횟수 n 보이시죠? 라지 n번 돌았다고 봤을 때 뭔가 여기에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몇 바퀴 만에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몇 바퀴 만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2n 파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n은 몇 바퀴를 돌았냐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18분의 5파이가 몇 번 돌았냐 그 이야기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n 값이 뭐냐면 5분의 36n이 됩니다. 그런데 얘 정수죠. 자연수죠. 자연수. 얘도 자연수일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얘는 5가 돼야 됩니다. 얘는 5. 그 말은 무슨 말이죠? 5바퀴. 5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36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18분의 5파이가 36번 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6번을 딱 돌게 되면은 이 5바퀴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5바퀴를 딱 돌아서 여기 딱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동한 횟수를 n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죠? 시초순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게 지금 얼마죠? 36입니다. 요게. 근데 뭐 좀 이상하죠? 얘가 36인데 시초선으로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면은 36번 만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36의 배수 72번 만에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8번 만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36번 만에 돌아오든 72번 만에 돌아오든 이 값은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얼마일까요, 그게? 눈치상 이거 0이겠죠. 그죠? 왜? 이런 형태니까. 이런 형태. 아이고. 자, 이런 형태. 그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눈치상. 이게 답입니다. 36이에요. 36이 답이 돼야 됩니다. 이건 이제 눈치껏 푸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36번 만에. 18분의 5파이가 이렇게. 이걸 시타라고 보겠습니다. 되겠죠? 대칭으로 딱 되는 이런 형태. 자, 여기 한 칸이 18분의 5파이예요. 18분의 5파이. 여기다가 18을 곱해보세요. 5파이입니다. 5파이. 5파이면 잘 보세요. 2파이, 4파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러니까 18분의 5파이에다가 18을 곱했다라는 소리는 5파이, 여기 딱 18시타. 되겠죠? 총 36번 중에 반이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P1이라고 보고 여기를 P18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죠? P19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P1과 P19에 대해서 사인 값을 더하게 되면 0입니다. 그죠? 그러면 P2와 이렇게 해서 여기 P20이겠죠? 더하면 0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P17과 여기 어딘가 있는 걸 35겠죠? 더하면 0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 36번 이렇게 36이라고 봤을 때 36번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만약에 70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죠? 이 36개의 합이 0이고 그 다음 36개의 합도 0이겠죠. 다 0 돼버리는 겁니다. 다 0. 그러니 답은 36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제곱의 형태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삼각함수의 정의를 좌표로 기억해 주시면은 이런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